서울의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른 가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미나는 새 학교의 정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12살 미나의 가슴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 한국에서의 첫 등교일이었다. 괜찮아, 미나. 넌 할 수 있어. 아빠인 데이비드 킹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미나의 아버지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국제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의 어머니는 가나 출신으로 미나는 아름다운 혼혈아였다. 짙은 피부톤과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한국의 전통적인 미의 기준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냥 다들 날 쳐다볼 거야. 미나가 중얼거렸다. 데이비드는 부드럽게 웃었다. 물론 그럴 거야. 네가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다운지 보니까. 넌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미나.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 불안은 여전했다. 그녀의 어머니 아마라는 항상 미나에게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이곳은 미국도 가나도 아닌 한국이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문화였다. 방과 후에 데리러 올게. 데이비드가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먹자.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잎바닥 스튜를 준비하고 있어. 미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엄마의 가나 전통 요리는 항상 그녀를 기쁘게 했다. 고마워, 아빠. 데이비드는 딸의 이마에 키스를 한 후 차로 돌아갔다. 미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학교 건물로 향했다. 교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방학이 끝난 후 친구들과 재회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러나 미나가 교실에 들어서자 갑자기 모든 대화가 멈췄다. 모든 눈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미나는 머리를 숙이고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걸어갔다. 그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단어가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 같다. 저기, 괜찮아? 미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응, 고마워. 미나가 조용히 대답했다. 난 서유진이야. 넌? 미나 킹이야. 킹? 외국 이름이네. 미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아빠가 미국인이셔. 엄마는 가나 출신이시고. 유진의 눈이 커졌다. 와, 정말? 그래서 네가? 그녀는 말을 멈추고 얼굴을 붉혔다. 내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미나가 마무리했다. 이런 반응은 이미 익숙했다. 유진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실례였어. 미나는 작게 웃었다. 괜찮아, 익숙해.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박 선생님이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엄격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자,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이번 학기도 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박 선생님은 출석부를 확인하다가 미나의 이름에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교실을 둘러보았다. 미나 킹? 미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네, 선생님. 박 선생님은 미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편함이 느껴졌다. 미나는 이런 반응 역시 익숙했다. 아, 그래요. 전학생이군요. 자기소개 좀 해볼까요? 미나는 천천히 일어나 교실 앞으로 나갔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 킹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왔어요.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가나 출신입니다. 한국어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몇몇 학생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미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가나가 어디야? 누군가 물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야. 미나가 대답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까맣구나. 다른 학생이 말했다. 박 선생님은 목을 가다듬었다. 자, 조용히 해요. 미나 씨, 자리로 돌아가세요. 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첫날부터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그녀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다. 첫날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미나는 수업에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느껴지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친절했다. 점심시간에 그녀는 미나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학교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박 선생님은 좀 엄격하셔, 유진이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하신 분이야.
걱정하지 마.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는 박 선생님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엄격함이 아니었다. 둘째 날, 미나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등교했다. 하지만 그날 역사 수업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문화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박 선생님이 말했다. 조선시대의 미의 기준에 대해 누가 알고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미나도 이 주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녀의 한국인 할머니는 종종 전통적인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다. 때, 정우? 하얀 피부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정우가 대답했다. 선비들은 하얀 피부를 고귀함의 표시로 여겼고 여성들도 하얀 피부를 위해 노력했어요. 맞아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선시대에는 백옥같이 하얀 피부가 아름다움의 기준이었죠. 양반들은 태양 아래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가 하얗고 이것은 고귀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녀는 교실을 둘러보다가 미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미나는 불안함을 느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로 오랫동안 같은 문화와 전통을 공유해왔어요. 우리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우리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죠. 박 선생님은 계속해서 미나를 바라보았다. 미나는 자신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물론 요즘은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무언가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다. 미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나 씨, 박 선생님이 갑자기 불렀다. 당신의 나라에선 어떤가요? 아프리카에서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떤가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학생들이 미나를 바라보았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선생님. 미나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가나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일 뿐 아프리카 전체를 대표하진 않아요. 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와 전통이 있어요. 박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요? 그럼 가나에선 어떤가요? 당신처럼 어두운 피부가 아름다움의 기준인가요?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질문이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가나에서는 다양한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어요. 미나가 대답했다. 피부 색깔보다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몇몇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다. 박 선생님도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아, 그래요? 그건 참 아름다운 생각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우리 사회에선 아직도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박 선생님은 수업 중에 종종 미나를 지목해 질문했고 그녀의 대답에 대해 비웃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학생들은 이런 선생님의 태도를 보고 미나를 놀리기 시작했다. 야, 깜둥이. 한 남학생이 복도에서 미나를 불렀다. 너네 나라에서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대답해도 돼? 미나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놀리기 시작했다. 유진과 몇몇 친구들만이 미나의 편을 들어주었다. 걔네들 무시해. 유진이 미나에게 말했다. 그냥 질투하는 거야. 네가 영어도 잘하고 선생님 질문에도 잘 대답하니까. 하지만 미나는 이것이 단순한 질투가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더 깊은 문제였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상황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특히 아버지가 화를 내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국어 수업 시간에 박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에세이를 쓰라고 했다. 주제는 나의 정체성이었다. 여러분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박 선생님이 설명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미나는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 다양한 문화에서 배운 가치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진심 어린 에세이를 썼다. 다음 수업 시간 박 선생님은 몇몇 학생들의 에세이를 읽어주었다. 대부분의 에세이는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담고 있었다. 자, 이제 미나 씨의 에세이를 들어볼까요? 박 선생님이 미나의 에세이를 들고 말했다. 미나는 긴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됐다. 박 선생님은 에세이를 읽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미나가 쓴 문장들을 과장되게 읽으며 가끔씩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살고 있다. 하나는 아버지의 서구적 세계,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아프리카적 세계.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세계, 한국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박 선생님은 눈을 굴리며 말했다.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마치 영화 같아요.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 피부색이 자랑스럽다. 그것은 내 어머니의 유산이자 내가 속한 문화의 일부다. 박 선생님은 계속해서 읽었다. 정말 자랑스러운가요, 미나 씨? 당신의 그 어두운 피부가? 미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자신의 에세이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줄 몰랐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화적 차이예요. 박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하얀 피부를 선호하죠. 화장품 광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얀 피부는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미나 씨의 나라에서는 다른가 보네요.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오, 울고 있나요? 박 선생님이 말했다. 너무 감성적이군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바로 그때 교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모든 사람들이 문 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미나의 아버지 데이비드 킹이 서 있었다. 교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데이비드 킹은 문간에 서서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눈물을 흘리는 미나에게 고정됐다. 미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과 분노는 분명했다. 미나는 아버지를 보자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데이비드는 천천히 교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190cm가 넘는 큰 키에 탄탄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예전에 군인이었던 그는 여전히 그 기품과 위엄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교실 전체를 압도했다. 당신이 박 선생님입니까? 데이비드가 한국어로 물었다. 그의 한국어는 약간 서툴렀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박 선생님은 잠시 당황한 듯했다. 그녀는 목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수업 중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미나 킹의 아버지입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그리고 방금 제 딸이 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선생님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다. 킹 씨, 지금은 수업 중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방과 후에 오셔야 합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딸이 왜 울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실은 정막에 휩싸였다.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에세이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마지못해 대답했다. 미나 씨의 에세이를 읽었고 몇 가지 피드백을 주었을 뿐입니다. 데이비드는 미나 쪽으로 걸어가 그녀의 책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나,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미나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바빠. 선생님이 내 에세이를 읽고 비웃었어. 내 피부색을 조롱했어. 데이비드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박 선생님을 향해 걸어갔다. 제 딸의 피부색을 조롱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었다. 박 선생님은 한 걸음 물러섰다. 아니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 딸이 왜 울고 있습니까? 데이비드가 물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교육적인 토론이 왜 한 학생을 울게 만들까요? 박 선생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데이비드는 미나의 책상으로 돌아가 그녀의 에세이를 집어들었다. 그는 몇 문장을 읽어본 후 고개를 들어 박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훌륭한 에세이입니다. 제 딸은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적 배경에 대해 진솔하게 썼습니다. 이런 글을 조롱한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에세이를 들고 박 선생님에게 걸어갔다. 제가 들어왔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어두운 피부가 정말 자랑스러운가요? 이것이 교육적인 질문입니까? 박 선생님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저는 그저 제 딸은 자신의 피부색과 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러워할 권리가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교육자로서 모든 학생들에게 존중과 이해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히려 차별과 편견을 가르치고 있군요. 교실은 여전히 정막 속에 있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킴 씨, 박 선생님이 마침내 말을 이었다. 당신은 외국인이라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선? 아니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인종차별은 어떤 문화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 딸의 피부색을 조롱하는 것은 인종차별입니다. 이것은 문화적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비드는 미나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리 와, 미나. 우리 집에 가자. 미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자 조금은 안정을 찾은 듯했다. 킹씨, 당신은 학생을 수업 시간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다. 이것은 학교 규칙에 어긋납니다. 데이비드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당신의 행동은 어떤 규칙에 어긋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저는 교장 선생님과 이 문제에 대해 상담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 딸을 데리고 갑니다. 그는 미나와 함께 교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유진이 일어나 미나에게 다가왔다. 미나야, 괜찮아?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미나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고마워, 유진아. 데이비드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미나의 친구인가요? 유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유진이에요. 미나의 친구예요. 데이비드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미나를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유진 씨. 당신 같은 친구가 있어 다행이네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미나는 좋은 아이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미나의 손을 잡고 교실을 나섰다. 그들이 나간 후 교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차 안에서 미나는 계속해서 훌쩍였다. 데이비드는 조용히 운전하며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미나야, 괜찮아?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바빠. 왜 사람들은 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날 싫어하는 거야? 데이비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미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미나, 들어봐.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자신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하지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내 에세이를 모두에게 읽어주며 비웃었어. 다른 아이들도 웃었고. 그건 선생님이 잘못한 거야, 미나. 교육자로서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을 존중해야 해. 피부색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다. 네가 자랑스럽다는 걸 알아, 미나. 너의 엄마와 나는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항상 말해왔잖아. 내 피부색, 네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네가 가진 두 문화의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이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 미나는 작게 웃었다. 알아, 아빠. 하지만 때로는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보이고 싶어. 데이비드는 딸의 손을 잡았다. 미나, 평범함이란 건 없어.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특별해. 네가 다르다는 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야. 그걸 기억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일 나는 교장 선생님을 만날 거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 미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빠,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돼. 애들이 날 더 놀릴지도 몰라. 걱정하지 마, 미나. 나는 이 문제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해결할게. 네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거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믿었다. 데이비드는 항상 그녀를 보호해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야기해야 할까? 미나가 물었다.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했다. 아마라는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녀가 이 소식을 들으면 매우 화를 낼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가족 사이에 비밀을 두고 싶지 않았다. 그래, 엄마에게 이야기해야 해. 우리는 가족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해야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슬펐지만 아버지와의 대화 후 조금은 안정을 찾은 듯했다. 아빠, 고마워. 뭐가? 날 위해 나서준 거, 선생님한테 맞서준 거.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었다. 당연한 거야, 미나. 난 언제나 네 편이야. 절대 잊지 마. 그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걱정할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 아마라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나와 데이비드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랐다. 무슨 일이야? 아마라가 물었다. 그녀는 미나의 붉어진 눈을 보고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나, 울었니? 미나는 대답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마라는 딸을 꼭 안아주며 데이비드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어? 그녀가 다시 물었다. 데이비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어. 박 선생님이 미나의 피부색을 조롱했어. 아마라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데이비드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마라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내가 지금 당장 그 학교에 가서 아마라가 말했지만 데이비드가 그녀를 진정시켰다. 아마라, 진정해. 내일 내가 교장 선생님과 얘기할 거야. 우리는 이 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해. 아마라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나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미나, 괜찮니? 미나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아빠가 날 도와줬어. 아마라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가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다운지 알고 있니, 미나? 내 피부색, 네 머리카락, 내 모든 것이 완벽해. 절대로 다르게 생각하지 마. 미나는 작게 웃었다. 알아, 엄마. 하지만 때로는 어려워. 물론 어려울 수 있어. 아마라가 말했다. 나도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사람들은 내 억양을 비웃었고 내 옷차림을 이상하게 생각했지. 하지만 난 항상 내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어. 내 문화, 내 유산,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녀는 미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그리고 너도 그래야 해, 미나. 내가 누구인지 자랑스러워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에 감사했다. 그래서 내일 학교에 가야 해?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데이비드와 아마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미나. 데이비드가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내일은 집에서 쉴 수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학교에 가야 해. 도망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니까. 미나는 잠시 생각했다. 내일은 쉬고 싶어. 하지만 모레는 다시 갈게. 유진이랑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마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일은 우리 셋이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자. 어떨까? 미나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뭐 할 거야? 어디 좋은 데 가볼까? 아마라가 제안했다. 서울 근처에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 경복궁이라고 들어봤니? 아름다운 한국 전통 궁전이야. 정말? 가고 싶어. 미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딸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것을 보고 기뻤다. 그럼 결정됐네. 내일은 경복궁에 가자. 그리고 내가 교장 선생님과 얘기한 후에 점심을 같이 먹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슬펐지만 가족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자, 이제 저녁 먹자. 아마라가 말했다. 내가 네가 좋아하는 잇바닥 스튜를 만들었어. 미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나 전통 요리를 좋아했다. 그것은 그녀의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였고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는 미나와 아마라를 경복궁으로 보낸 후 미나의 학교로 향했다. 그는 교장 선생님과 약속을 잡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교장실에 도착한 데이비드는 정중하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데이비드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교장 선생님인 김 원장은 60대 초반의 남성으로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아, 킴 씨군요. 앉으세요. 김 원장이 영어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한국어로 대화해도 괜찮습니다. 제 한국어가 완벽하진 않지만 소통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었네요. 데이비드는 김 원장의 직접적인 접근 방식에 약간 놀랐다. 그는 더 많은 변명이나 회피를 예상했었다. 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제 딸이 선생님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김 원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킴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문화 교육에 있어 아직 많은 발전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 민족 국가였고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 원장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김 원장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것이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박 선생님의 행동은 우리 학교의 가치와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그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가요? 데이비드가 물었다. 박 선생님은 공식적인 경고를 받았습니다. 김 원장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리고 미나에게는 어떤 지원을 제공하실 건가요? 그가 물었다. 제 딸은 어제 매우 상처를 받았습니다. 김 원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녀가 학교에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 상담사가 미나와 정기적으로 만나 그녀의 적응을 도울 것이고 박 선생님 대신 다른 선생님이 그녀의 담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했다. 그것은 합리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김 원장님, 제 제안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제 아내는 가나 출신으로 다문화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여러 학교와 협력하여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습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그녀가 귀교의 프로그램 개발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원장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그건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함께 찾고 싶습니다. 우리 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환경에서 성장했으면 합니다. 김 원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킴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제안은 우리 학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인께서 언제 시간이 되실지 알려주시면 미팅을 준비하겠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아내와 상의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 더 논의한 후 회의를 마쳤다. 데이비드는 교장실을 나오면서 약간의 희망을 느꼈다.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변화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는 곧바로 경복궁으로 향했다. 미나와 아마라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뻤다. 이틀 후 미나는 학교로 돌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긴장되고 불안했지만 이전보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정 선생님이라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있었고 그녀는 매우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았다. 교실에 들어서자 미나는 유진이 그녀를 향해 활짝 웃는 것을 보았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나에게 달려왔다. 미나야, 어서 와. 유진이 미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걱정했어. 괜찮아?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이틀 동안 쉬었어. 뭐 했어? 유진이 물었다.